10여 년 전 사극 다모가 인기를 끌었다. 내 눈가와 귓가에서 희미하게 가물거리는 장면이 있다.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덤덤한 목소리로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한다. 브라운관 너머에서 드라마를 들여다보던 시청자 중 상당수가 이 대목에서 탄성을 질렀다. 남자 주인공의 입술을 떠나 여자 주인공의 마음으로 들이닥친 이 짧은 문장에 상대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구구절절하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공감이고 소통이 아닐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상대의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또 상대방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소통의 정수가 아닐는지.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임툭입니다. 말을 품격 있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황소북스에서 펴낸 말의 품격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기주 작가는 언어의 온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작가의 생각과 마음도 읽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를 읽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 책을 덮은 뒤 때로는 당신의 입이 아닌 귀를 내어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를 바란다고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말의 품격에 대한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011년 1월 12일 총기 사건이 발생한 미국 애리조나주 남동부의 투산 지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대통령의 대중연설 역사상 가장 낯선 광경이 펼쳐졌다. 총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나의 이름을 언급하던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연설을 멈춰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연단에 놓인 프롬포터에 문제가 생긴 건가? 째깍째깍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오바마는 말없이 호흡을 가다듬었다. 오바마의 시선이 허공에 닿았다. 그는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공간을 쳐다보는 듯했다. 오바마는 눈물을 참으려는 듯 두 눈을 연신 깜빡였다. 복받치는 슬픔을 억누르며 감정을 추스르느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오바마의 어깨 쪽지가 흔들렸다. 51초의 정적이 흐른 뒤 오바마는 어금니를 굳게 깨물고 그리고 다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의 음성은 무거웠다. 무거웠으므로 공중에서 낮게 깔리며 천천히 추목에게 가슴을 향해 퍼져나갔다. 말 그대로 51초 무언 연설이었다. 사람의 가슴으로 번져와 또렷하게 새겨지는 말은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역시 미국 국민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아로새겼다. 당시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보여준 이례적인 모습과 언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자 두 딸의 아버지로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통령은 미국 국민과 말만 주고받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눴다. 오바마 재임 기간 중 가장 극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다.
오바마의 연설이 이렇듯 찬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바마는 말을 잘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특정한 지점에서 말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애썼다고 나는 생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침묵의 가치는 늘 칭송돼 왔다. 침묵의 가치와 하중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침묵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으며 종종 사람들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무겁고 깊게 받아들여진다. 침묵은 말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말은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대화라는 식탁에 올려놓다 보면 꼭 사달이 일어난다. 말이 많으면 화를 면치 못한다. 근심이 많아진다. 반대로 과언 무한이라는 말처럼 상대에게 상처가 될 말을 줄이면 근심도 줄어든다. 쉼이 필요한 것은 말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말을 거두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숙성되지 못한 말은 오히려 침묵만 못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다. 손에 영혼이라도 깃든 것인가? 일말의 주저없이 이런 댓글을 일필휘지로 남길 수 있다니. 블로그나 SNS에 달리는 댓글을 읽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 난 모니터 뒤에서 악플을 일삼는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문장이 길을 잃고 정처 없이 허공을 맴돌 때마다 적잖이 슬퍼진다. 상대방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친다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인지도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고 하고, 남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직장 생활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뒷담화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에서 누적된 불만을 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종 특정인을 단죄하듯 험담을 늘어놓는다. 담화를 맨 처음 생산한 1차적 가해자는 물론 침을 튀기며 맞장구를 치는 동조자까지도 비루한 언어를 입에 장착해 쏘아대는 순간 묘한 쾌감을 느낀다. 남을 헐뜯는 말은 대개 특별히 너한테만 털어놓는 건데, 혹은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하는 말과 함께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문제는 그런 험담이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뒷담화는 명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월에 풍화되지 않는다. 뒷담화는 누군가의 입에서 입을 통해 돌고 돌다가 소문내기 좋아하는 조직 내 빅마우스의 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입술과 너덜너덜한 혀로 재빠르게 스며든다. 그리고 결국에는 험담 피해자의 귀로 흘러들어간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기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언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돌고 돌아 어느새 말을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되돌아온다. 일본의 심리학자 시부야 쇼조에 따르면 타인을 깎아내리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 하려는 사람이다.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상대방을 뒷담화로 내리찍어 자기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말을 의미하는 한자, 말씀 언자에는 묘한 뜻이 숨어 있다. 2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입을 열어야 비로소 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듯 말에는 나름의 품격이 있다. 그게 바로 엄품이다. 몇 해 전 여름이었다.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를 찾았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아니, 비문명적이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다.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남자가 쏟아낸 자음과 모음은 우연히 탄생한 게 아닌 듯했다. 남자의 몸과 정신 속에 오랫동안 서로 치고받으며 갇혀 지내다가 입술이 열리는 틈을 타 감옥을 탈출한 죄수들처럼 느껴졌다.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갑언이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군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잔뜩 묻어나는 폭언에 가까운 아주 지저분한 언어.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남자가 커피를 받아서 나가자 그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뒤섞인 듯한 얼굴로 직원이 휴 하고 숨을 뱉었다. 한숨은 깊고도 길었다. 카페를 가득 채울 듯한 한숨 소리와 함께 직원의 마음 한구석이 아래로 푹 꺼져 내리는 듯했다. 괜히 나까지 덩달아 한숨이 나왔다.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는지 직원의 시선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직원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하면서 혼자 엉뚱한 상상을 떠올렸다. 방금 나간 남자가 만약 프랑스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면 한 잔 값으로 얼마를 치러야 할까? 10,000원 이상을 내야 한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카페에서는 예의 없는 고객에게 돈을 더 받기 때문이다. 다음은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커피 7유로, 커피 주세요 4유로 25센트,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1유로 40센트. 조금 매정하기는 하지만 기발한 가격표 아닌가. 고객이 커피를 주문할 때 구사하는 말의 품격에 따라 음료의 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난다. 말은 품성이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이다. 격과 수준을 의미하는 한자, 품의 구조를 뜯어보면 매우 흥미롭다. 입, 구가 세 개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채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양은 분명 그 사람이 구사하는 말에서 품어져 나온다. 언어처럼 극단을 오가는 것도 드물다. 내 말은 누군가에게 꽃이 될 수도 있으나 반대로 창이 될 수도 있다.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기는커녕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더러운 말이 마음에서 떠올라 들끓을 때 입을 닫아야 한다. 말을
죽일지 살릴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1000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그리고 끝내 10,000사람의 입으로 옮겨진다.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 신자에는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 있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신의 한 말을 지켜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과 신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기회가 있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해튼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부상자와 구조대원을 촬영하기 위해 격하게 흔들리는 카메라의 움직임이 현장의 긴박함을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했다. 높다란 건물이 연기에 휩싸였고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부상자의 팔과 다리에서 손홍색의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다. 해가 질 무렵에는 도시 전체가 비명과 어둠으로 뒤덮였다.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 시장의 모습도 화면에 어른거렸다. 당시 줄리아니 시장은 암투병 중이었지만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의 현장으로 달려와 구조 작업을 주의하고 있었다. 구조대원이 줄리아니 시장 앞을 가로막으며 숨을 헐떡거렸다. 더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방진 마스크를 벗어젖히며 줄리아니가 고함을 지르는 듯 대답했다. 소리의 끄트머리를 가늠할 수 없었다. 나보고 물러나라고요? 난 괜찮아요. 일단 사람들을 북쪽으로 대피시켜요. 북쪽 길부터 일단 뚫어요. 줄리아니 시장은 말로만 구조를 독려하지 않았다. 북쪽 길부터라는 외침이 방송을 타고 메아리처럼 거리에 퍼지는 순간 줄리아니는 구조대원과 함께 잿더미로 뒤덮인 폐허 속으로 가뭇없이 사라졌다. 며칠 후 줄리아니 시장은 희뿌연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연단에 올랐다. 줄리아니는 잠시 허공을 바라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날카롭지 않았고 말의 가락은 높았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았으며 말의 속도는 느렸지만 그리 무디지 않았다. 뉴욕은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테러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줄리아니가 보여준 리더십에 뉴욕 시민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뉴욕은 줄리아니를 신뢰했다. 경악과 분노, 비탄과 슬픔을 딛고 뉴욕이 부활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리더의 말은 곱고 매서운 직선인 동시에 부드러운 곡선과 같아야 한다. 말과 행동의 관계는 오묘하다. 둘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 행동은 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말은 행동과 부합할 때 비로소 온기를 얻는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 펼쳐놓는 요리와 애써 뿌린 양념의 궁합이 잘 맞는지, 음식 맛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입 밖으로 꺼낸 말과 실제 행동 사이의 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거리보다 아득하게 멀지는 않은지.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양백리,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갖고 주양천리,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인향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말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만리가 되어 힘들고 지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